그리고 웨이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입력해 주세요. 오, 0.4. 40g이었나요? 네, 네. 자, 지금 잠깐 그 부분 단위 있는데 마우스 올려주실래요? 우리 마진 계산기와는 그람 단위예요. 그런데 왜 이게 그람 단위냐면 쇼피 배송 요금 표가 10g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람 단위로 요금표가 나오기 때문에 마진 계산기에서 그 그람 단위로 내가 입력하면 자동으로 배송비가 계산되도록 하려고 그람 단위인데 리스팅, 상품 등록을 할 때는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킬로그램 단위예요. 그래서 단위를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서 꼭 그람 단위로 넣어야 된다. 이거 지금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강사님 저만 전송이 안 돼요. 배송 채널이 없대요.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근데 그때 대부분의 이슈가 저 무게를 40g이었다. 이렇게 마진 계산기에서 보고 오셔서 40kg 이렇게 많이 적어요. 어떤 경우 막 400kg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400g짜리.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이 마진 계산기를 네. 업데이트 시켜 여기에다가 킬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아니고 킬로그램 본인이 할 일을 이제 적은 거죠. 원래 있던 거에서 수정하겠다고. 이렇게. 아. 그럼 여기 대시보드 이렇게 나오는 강의 때문에 마진 계산기를 너무나 심혈을 그려서 만들고 있어서 이 영상 때문에 강의 때문이 아니라 이 영상 때문에. 한번 맛배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막 요거 힘든 거 보세요. 이것도 색깔에 힘 주고 이거 이제 지금 디자인을 완전히 다 바꾸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이 대시보드 없었는데 자, 본인이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만들었고 안강사님이 만든 거에다가 보시면 뭐 이런 거 다 드롭다운이랑 여기 중간중간에 숨겨져 있는 거 보이죠? 이런 거 다 제가 해놓고 이 국가별로 만든 거 네, 네. PD가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이번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럼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맛배기. 제가 강의하면서 마진 계산기에 불편하다고 했던 것들을 지금 다 녹여내고 있어요. 네, 또 불편한 거 얘기하세요. 제가 또 지금 저렇게 제가 무게 초과되는 거 했잖아요. 그 밑에 4천 이렇게 4만 한번 쳐보실래요? 어디요? 여기요? 네, 그 밑에 가네. 4만. 네, 엔터. 그리고 이게 40kg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넣으면 안 되는 거, 무게 단위 이런 거, 배송할 수 없다. 이건 팔 수 없다. 팔 수 없는 무게다. 막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고, 그 부가세가 나온다 이런 것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좀 이런 네 그런 것들이 원래 제 거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반영이 다 될 겁니다. 네, 네. 저기 있느라면 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해놨어요. 요거는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람 단위로 입력하시게 하고 보여주는 거에도 색깔을 칠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저 대시보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저 대시보드는 없었으니까 조건부 서식이구나. 네. 더하기 아니라 조건부 서식. 그냥 조건부 서식이에요. 네. 30kg 넘어가면 이제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싱하실 때는 이 제품 좋은데 이러고 놓치실 수 있거든요. 했고 그 밑에 이제 쇼핑에 보시면 중요한 게 무게와 파셀 사이즈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둘 중에 많이 나가는 무게로 배송 요금이 결국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파셀 사이즈는 중요한 게 동남아시아 한국의 그 편의점 택배 알죠? 내가 집으로 안 갖다 주고 편의점에 맡겨주는 거잖아요. 내가 보낼 때 말고 받을 때도 편의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비용이 집까지 안 오니까 저렴해요. 근데 쇼피 배송 그게 있어요. 편의점으로 거점에 갖다 주는 거. 집까지 안 가. 왜냐하면 한국처럼 문 앞에 택배 놓으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면 할 수 있으면 대면 아니면 그런 거점을 많이 이용하고 근데 그 거점이 또 싸요. 근데 이게 우리도 일반 택배 집에서 보내거나 우체국 갈 때는 큰 것도 보내는데 편의점에는 큰 거 못 하거든요. 왜?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업장에. 그래서 그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장 사이즈까지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포장 사이즈를 왜 넣냐? 편의점 택배는 거기서 싱가포르 기준으로 해서 일반 집 앞까지 갖다 주는 택배는 30kg까지 물건까지 배송이 되거든요. 근데 편의점 택배는 10kg까지로 확 줄어요. 뭐 어떤 국가는 5kg까지 이렇게 확 줄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무게뿐만 아니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게 부피잖아요. 부피 나누기
5천을 하면 그걸 부피 무게라고 불러요. 부피를 무게로 환산하는 공식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거 40g인데 가로 되게 길고 뭐 이런 제품이다 하면 환산해 봤더니 40kg더라. 부피 사이즈 무게는 그럼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파셀 사이즈도 포장한 걸 생각해서 대략 어느 정도 내가 물건 보면 가늠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장했을 때 나올 것 같구나 라고 예상하는 숫자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필수값은 아니지만 부피 무게를 통해서 중량 무게와 저울 무게라고도 합니다. 저울 무게와 부피 무게 둘 중에 큰 값의 요금으로 배송비를 낸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DTS라는 건데 약자로 Days to Ship 해가지고 내가 이 물건 발송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하루 만에 해야 되는 걸로 로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틀이었고 3일이었는데 무조건 하루예요? 가로 안에 보시면 1,4 to 10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영어 한국어 섞었는데 4 to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이거나 2, 3은 안 돼요. 입력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4부터 10까지 사이를 쓰실 수 있어요. 다만 4부터 10까지 쓰는 주문 후 생산하는 제품이어야 돼요. 선주문 상품이라고 그러죠. 주문한 뒤에 생산하는 제품들, 즉 우리가 대부분 많이 파는 공산품인 경우에는 1을 쓰시는 게 맞고요. 또 내가 주문 후 생산하는 제품을 한다 하더라도 4 to 10 안에 있는 숫자가 1일 이상인 게 많으면 그것도 내가 우수 판매자가 되거나 프리퍼드라고 쇼피에서는 하는데 우수 판매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 상품의 노출을 잘할 수 있는 또는 내 계정에 점수를 매기잖아요. 등급을. 거기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1을 권장해요. 무조건 1을 하셔라. 공산품을 파는 경우에 무조건 1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선택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1 하셔야 돼요. 그 밑에 이제 아더스는 기본적으로 해외 크로스보더 해외에서 저희처럼 판매하는 사람은 무조건 뉴 신상품 새 제품만 팔 수 있어요. 중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페어런치 스큐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연관된 먼저 등록된 상품에 내가 하위 제품이다 이럴 때 보통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드시는 거다, 입력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빨간색 버튼 크리에이트까지만 만들어 두시면 코리아 셀러 센터에 이렇게 저장돼서 새로 오시면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숫자가 55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네, 바로 생겼죠? 66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바로 임시 저장, 즉 이제 싱가포르에 보여주기 전 단계까지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가장 최근에 올린 게 제일 상단의 리스트 업됩니다. 수정을 해도 제일 위로 올라와요. 오늘은 전송을 해보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상품 생성을 했을 때 크리에이트 버튼이 아니라 바로 크리에이트 앤 퍼블리쉬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그걸 누르시면 바로 전송하기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미리 등록만 해놨다 하시면 상품 이미지에서 제일 오른쪽 끝으로 가주세요. 첫 번째 있는 게 편집, 에딧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딜리트. 그 밑에 세 번째 퍼블리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송 버튼이에요. 퍼블리쉬. 강사님 때문에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네, 이렇게 비켜. 자, 오른쪽에 이제 퍼블리쉬 전송 버튼 눌러보실게요. 자, 내가 지금 싱가포르밖에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 국가 하나 나온 거고요. 집 모양 나온 거고요. 8개 국가 다 있으면 8개의 집이 다 생겨요. 저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한번 다시 눌러보실래요? 네, 그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하시고 푸실 수가 있어요. 즉, 어떤 상품을 나는 싱가포르에만 팔래, 나는 멕시코에만 팔래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럼 해당 국가만 선택하시면 돼요. 해당 국가 이름, 국가명 밑에 있는 유저네임, 저게 여러분의 아이디입니다. 해당 국가, 그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게 선택된 거예요. 자, 어느 국가에 보여줄 것인가, 전송할 것인가 선택하셨으면 오른쪽에 빨간색 버튼 활성화됐죠? 뭐라고 돼 있어요? Next, Confirm. 다음으로 넘어가면 Confirm, Publish Price라고 돼 있죠. 가격을 이제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전송 가격을. 자, 클릭해보세요. 해보시면 쇼피에서 Publish to라고 글씨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네, 거기. 네. 싱가포르에 전송하는 겁니다. 라는 의미죠. 8개 국가가 다 있으면 8개 국가 이름이 다 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영어로 짧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는
쇼피에서 한국 셀러들한테 배송비 지원해주고 있는 비용이 뭐 얼마다. 앞에 무게가 그거였기 때문에 너는 약 요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가격이 진짜 나오고 있죠. 글로벌 스큐 프라이스에서 USD, 이건 내가 입력한 가격이죠. 수정 여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위에 내 싱가포르 스토어 아이디가 떠 있어요. 즉 싱가포르에 전송할 가격이 그 밑에 써 있는 겁니다. 이건 쇼피가 당신이 29달러를 이걸 팔아서 벌고 싶구나. 그런데 할인을 생각해서 200배 업해서 판다며 환율 적용하고 200배 적용하고 유로 서비스 적용하고 했더니 수수료들 했더니 이 가격이면 되겠지 라고 저희 대신에 계산을 해준 거예요. 제한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쇼피 제한가. 근데 저게 환율도요. 실시간 환율이 아니에요. 쇼피는 3개월마다 마지막 날 환율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차도 있을 수 있고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진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한 가격을 여기에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29달러가 쇼피가 저 제한해주는 가격을 위한 기준가가 되는 거라고 기준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싱가포르에 판매할 가격을 계산해야 돼요. SG와. 자, 그럼 싱가포르 가격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한 원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현지 통화로 되어 있고요. 사실 소수점 2개 정도까지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싱가포르. 네. 저희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제가 마진 계산기를 다 마무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큰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그럼 그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컨펌, 빨간색 컨펌 누르시면 싱가포르에 하는 거지 컨펌. 자, 여기서 퍼블리쉬 레코드에서 전송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싱가포르 퍼블리쉬 샵 밑에 싱가포르 돼 있잖아요. 싱가포르 샵에 그 옆 항목으로 넘어가면 결과가 하나가 전송이 됐다라는 의미고, 옵션 사항에 빼기 표시 있잖아요. 그럼 큰 이슈 없이 전송은 잘 됐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거기에 뭔가 이게 전송이 안 됐다, 어떤 이슈에 따라서 뭐 카테고리가 해당 국가에서 판매 금지라던가 뭐 이렇게 해서 아이템이 금지라던가 이래서 차단이 됐다 라고 해서 전송이 안 됐다, 뭔가 입력값이 잘못됐다 이러면 저 옵션에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유를 보고 수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건 레코드 기록이니까 이 화면은 닫으시고요. 이 창은 닫아주시고 앞에 하창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세로 고침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세로 고침을 하니까 이제 싱가포르에 어떻게 됐어요? 불이 들어왔죠. 네,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전송을 했다, 전송이 완료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마우스를 SG 위에 올려놓으면 유저 아이디가 뜨죠. 싱가포르몰에 여기로 전송됐다. 코리아 셀러 센터에 여러 계정을 여러 사업자 걸 한 번에 관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게 유저 아이디까지 붙어서 나오고요. 또한 우리 오른쪽 제일 끝에 있던 퍼블리시 버튼이 흐리게 된 거 보이세요? 더 이상 눌러지지 않아요. 한 상품은 한 번만 전송하게 돼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싱가포르에 노출되고 있는지 보러 한번 갈게요. 전송이 됐으니까. 자, 그때 보실 때는요. 아니요, 거기로 가시면 아직 스토어 찾는데 어려우시잖아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샵스큐 이런 거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을 건데 샵스큐 한번 클릭해 보세요. 눌러보시면 상단에 커런트 샵, 즉 현재 국가가 여러 개 연동되어 있으면 내가 보려는 국가인지 확인해야 돼요. 거기에서 싱가포르 맞죠? 네, 라이브 되어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마이 프로덕트에 전체 상품이 몇 개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게 라이브는 정상적으로 잘 노출이 되고 있다. 바이올레이션은 정책 위반 사유가 있다. 세 번째, 언더 쇼피 리뷰는 검토 중이다. 쇼피에서 마지막에 언퍼블리쉬는 전송되지 않았다는데 코리아 셀러 센터를 이용하신 분은 저 언퍼블리쉬드는 이제는 사용을 안 해요. 전혀 글루는 숫자가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왜? 옛날에 싱가포르에 직접 가입해서 싱가포르에 지금 글로벌 스큐에서 한 것처럼 해놓고 여기서 퍼블리시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때는 전송 안 한 거, 노출 안 한 거, 노출한 거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메뉴명이고 현지 셀러들은 저걸 이용을 합니다. 코리아 셀러 센터에서는 글로벌 스큐에서 지금처럼 퍼블리시 전송하는 순간 노출이기 때문에 언퍼블리시에는 숫자가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싱가포르 샵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 66개의 글로벌 스큐 만들어 놨잖아요. 박 PD님이. 근데 싱가포르 전송은 지금 하나밖에 안 했으니까
저렇게 하나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품을 미리 보기 할 때에는 자, 상품 이미지 있는 줄로 가주시겠어요? 네, 거기서 오른쪽 쭉 보시면 네, 제일 끝에 More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라이브 프리뷰. 이게 소비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할인전. 근데 우리가 전송할 때 누른 가격은 128.6이 아니었죠. 저거는 싱가포르는 무조건 결제하면서 부가세 9%가 붙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세 9%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실제는 노출입니다. 부가세는 결국에 저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붙어요. 시스템에서. 누르시면 이미지들 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첫 번째가 한국이나 미국 쪽 쇼핑몰은 동영상이 제일 미치거든요. 네, 이 동남아시아 쇼핑몰에서 쇼핑은 동영상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대표님, 박 PD님 스토어 명 보이고, 그쵸? 아직 다른 걸 다 안 꾸며서 그런데 채팅 마크 보이죠? 소비자가 저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품을 보면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는 채팅 못 보내요. 못 보냅니다. 그리고 뷰 샵 눌러보시겠어요? 박 PD의 싱가폴 스토어예요. 근데 쇼피 하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쇼피는 하나만 사러 들어와서 딱 보고 나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와서 스토어에 들어와서 여러 상품을 좀 보고 가서 체류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긴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상품을 많이 쌓아두시는 게 볼 게 많으면 더 오래 있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래 머물면 살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바로 전 화면으로 화살표 뒤로. 네, 보시면 그 뷰샵 옆에 보면 이 상품에 평점 받은 거. 그 다음에 네, 그거는 응답률인데 채팅이 왔을 때 대답할 한 비율인데 저거는 처음 가입하면 채팅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니라 기본값이 50인 거예요. 저거 프리포드 잘 파는 우수 판매자들은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걸 소비자들이 되게 신뢰해요. 왜? 항상 응대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상점에 주인이 늘 있어. 그럼 그 가게는 좀 믿을만해. 근데 항상 주인이 없고 가게도 비어져 있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고 싶어요? 잘 관리되는 데를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응답률을 높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인이라고 된 거는 내가 가입한 지 이제 15일 됐다. 15일동 65개 많이 올렸네요. 오. 네. 그리고 프로덕트는 내가 등록한 상품 개수가 이제 카운트가 돼서 나와요. 근데 아직 오늘 막 지금 했기 때문에 카운트가 안 올라간 거고, 그리고 응답 타임, 응답 시간은 채팅이 들어왔더니 몇 분 만에 평균적으로 답을 하더라. 이게 나옵니다. 답이 나오고 잘 파는 셀러들은 1분 이내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30분 이내, 1시간 이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팔로워는 나를, 내 가게를 찜해놓고 보고 있는 팔로워가 생겼느냐, 인스타나 뭐 이런 것처럼 팔로우 했느냐. 그리고 이제 상품 설명 잠깐 보시면 좀 전에 우리가 사양 입력한 거 있죠. 거기 나와 있죠. 카테고리, 재고, 브랜드명, 우리 필수값으로 입력했던 것들 나와 있고, 그 밑으로 가면 입력한 상품 설명 쭉 밑으로 가면 이제 이게 판매가 되면 산 사람만 리뷰를 남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리뷰가 달리게 되는 거예요. 몇 점짜리 리뷰가 달렸느냐, 뭐라고 달렸느냐, 이걸 보실 수 있어요. 리뷰가 많을수록 소비자들을 신뢰하고 하기 때문에 리뷰가 관련된 것도 나중에 또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상품 하나 전송한 거예요.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게 몇 개? 5개 해야지 그때부터 싱가포르를 제외한 7개 국가의 아이디를 만드는 작업에 대기자 명단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전송했으니까 5개 전송하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대표님들 구독, 좋아요 하시고 댓글에 저 AI로 만드는 상품명, 프롬프트 궁금하다 그러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몇 명 이상 하면 막 이런 조건 걸고 싶은데 저희가 아직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많이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